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에 있는 지문 앞에서부터 해설해 보면서 좀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좀 핵심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지문은 12번이랑요.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나왔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표지는 체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지문이 뒤에 가서는 시간대별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봐라 라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꺽쇠 표시하고 가볼게요. 세살의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반향 무슨 뜻이에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는 뜻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책은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굉장히 사람들은 좀 신선해했대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당시 계몽주의 사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조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 사자의 조류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계몽주의의 생각, 당시 계몽주의의 사고의 흐름에 어땠나요? 여기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체크, 이성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 당시 계몽주의 사상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상정했대요. 얘들아, 상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제하다, 간주하다, 그러하다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당시 계몽주의 사상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전제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했다라고 얘기했으니 베카리아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베카리아가 생각한 인간은 인간이란 이해타산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뭔지 계산할 수 있고 손해가 뭔지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이다. 또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뭐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의 내용 베카리아가 생각한 인간관입니다. 어떤 인간이에요? 이성적이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동하는 인간인 거죠. 자,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서 자유를 내놓지 않습니다. 에서 얘들아, 자유를 내어놓는다는 건 사실상 뭐야? 아까 전에 인간은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자유란 말이지. 그래서 이 자유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요, 베카리아는 뭐라고 봤어요, 인간은?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에게 이익인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의 일부를 포기한다면 왜 때문일까요? 밑에 보실게요.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줬어요. 이게 바로 뭐죠? 손해인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걸 아마 윤리와 사상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사회계약론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야? 뭐 구체적인 사상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만인에 의한 그쵸 투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처럼 아무런 통제나 아니면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불행해지기 쉽다라고 본 겁니다. 밑으로 가세요.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것을 위탁받아 관리한대요. 이를에서 이것은 무엇이죠? 주권인 거죠. 그럼 이 주권은 사실상 뭐야? 개개인들이 조금씩 포기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출한 사람이,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관리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이것을 위탁받아 관리한대요. 그러면 국민 개개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 개개인들이 포기해서 내놓은 자유를
국민 개개인이 권한을 넘겨준 특정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게 바로 10번의 3번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10번의 3번의 근거. 10번 문제 보실 거예요. 자, 보실게요. 개개인의 국민이 주권자로서 아니죠. 또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무엇을 주는 존재예요? 개개인의 국민은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번의 3번 틀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실게요. 따라서 사회의 형평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의 개념 나왔고요.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지킬 수 있으며 전체의 복리, 얘들아, 전체 복리라는 건 뭐예요? 행복과 이익이 되겠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법 위반자에게 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형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베카리아는 여기 체크할게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자, 말이 조금요.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좀 정제를 좀 해볼게요. 출발점을 세웠다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전제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는 뭐겠어요? 개개인들이 조금씩 준 주권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권은 주권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주권은 다 뭐였었어요? 개개인이 양도한 자유였어요. 그죠? 그쵸? 오케이.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형벌의 목적은 뭐 때문에? 1번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억제해요? 범죄자를 억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예방시키기 위한 목적. 딱 두 가지다. 자,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즉 공익이 입게 되는 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된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크기보다 그가 당해야 하는 형벌의 크기가 조금만 더 크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밑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러한 손해와 이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당연히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성문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법을 읽고 이해해야 이런 거를 안 지키면 벌 받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밑으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똑같이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갈게요.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에서요. 가로막다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방벽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외부의 상황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차단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13번에 2번 한번 보실까요? 자, 범죄를 단절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세상에서 범죄를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범죄를 없앤다라는 맥락이에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의 맥락은 뭐니? 범죄를 가로막습니다. 방어벽이에요. 범죄가 밖에는 있어도 우리 사회 안에는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얘들아, 이때는요, 방어하다라는 맥락으로 쓰였어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단어 하나 차이에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요? 근절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요. 방어의 의미로 읽게 되면은 이 세상에 범죄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얘들아, 13번의 문맥상 바꿔쓰기에는 2번은요, 의미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자, 이 13번 문제 오답률 53.8%였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답률 9위에 해당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자, 이 울타리의 높이, 이 울타리가 바로 뭐였어? 아까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인데 그게 바로 형벌이었고 그게 바로 울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말하는 울타리는 사실상 형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벌의 높이는, 즉 형벌의 강도는 또는 형벌의 수준은 살인인지 절도인지 따라 달라야 합니다. 왜겠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그가 사회에 준 손해보다 조금만 더 벌 주면 된다. 그 얘기였죠. 근데 얘들아, 당연히 살인과 절도는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수준이 좀 다르죠. 둘 다 나쁜 짓이긴 하지만. 자,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체크할 겁니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범죄의 수준에 따라서 처벌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또 밑으로 볼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모든 범죄를 다 무섭게만 다루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베카리아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똑같은 범죄여도 어차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면 차라리 절도보다는 살인을 해서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게 이득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여기 이 문장을 보시고 11번에 5번을 보시면 바로 틀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예요?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이 아니라 이 범죄가 만들어낸 손해의 수준에 비례하게끔 처벌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바로 11번에 5번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더 이어서 갈게요.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하다 해서 역설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우는 역설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자는요, 힘 역자예요. 설은요, 이야기하다 할 때 그 설자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힘주어 이야기하다. 다른 말로 힘주어서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강조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베카리아는 무엇이 중요해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속성에 맞추어서 형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하다 보면 사회적으로는 무디어진대요. 그래서 여기 체크입니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미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뭐뭐가 아니라 뭡니다. 그 뒤에 있는 걸 매우 강조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무시무시하기는 해요. 형벌의 강도는 세지만 문제는 지속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대요?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형벌의 효과가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문장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요. 이 문장,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에다가 아마 체크를 해놨을 겁니다. 여기다 옆에다 적어주세요. 요거는 12번의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문장 보이시나요?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12번의 문제를 푸는데 매우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자, 두 문장을 조합해서 생각해 볼게요.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야? 더욱 중요한 것에 뭐가 포함돼? 생명이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생명은 국민 개개인들이 양도한 자유에는 포함이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문장을 보시면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죠. 나는 생명 양도 안 했는데 그럼 형벌로 통해서 생명을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내가 준 양도한 자유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형제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국민 개개인들은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자에게 준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문장이 해당하는 게 바로 1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가치, 이게 바로 뭐였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베카리아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비판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